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팟캐스트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6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 선명기는 어땠나요? 별로였어요. 아, 좀 배워. 아, 어디서 배워요, 이거? 창석이 오빠 보는 동영상에서? 그렇지. 아니,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그래. 그럼 내가 알려드릴게요. 꺼져. 동서양을 망라해서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동양, 특히 일본만 있어요. 그래요? 일본만. 아, 일본 좋아하나 봐요. 일본에 특화돼 있군요. 일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친일파네요. 아래 떠리는 친일파. 그렇죠. 와, 내가 나오니까 색들이 빵빵 트이잖아. 아니, 선명이와 관련해서 청취자분이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괴물탕님. 선명, 야, 이거 왠지 맨날 한숨 쉬는 것 같아서 힘 빠져요. 마치 섹시하려다가 실망하고 한숨 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막 달아오르려다가 에휴 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선명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일본 동영상에서 그래요? 마지막 순간을 뜻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나? 이쿠 해야 되나? 창석이 깔아듣고 또 터진다. 아유. 이쿠 뭐야? 예, 몰라요. 이쿠 동사 일본어로 간다라는 뜻이죠. 간다? 가다. 네. 가다. 고라는 거죠. 고고. 고고싱. 네. 이키마쇼. 본격적 방송으로 이키마쇼.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갈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창석 더민주 한통위 부위원장 겸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장석입니다. 지난주에,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우리 방송 안 하기로 결정됐죠. 안 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안 합니다, 여러분. 10월 2일 방송 없고요. 10월 9일 방송이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선물 날라왔습니다.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통령한테 추석 선물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냅다 올렸더라고요. 득달같이 또. 뭐 받았습니까? 그 대통령 참치? 선물 세트인데 안에 진도 흥미, 예. 뭐 이천 햅쌀, 예. 뭐 참기름, 가평 잣, 뭐 이런 거 잣 받았습니다. 좋네요. 네, 오곡 세트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됐고 시계 받았으니까 저 됐어요. 시계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뭐 따지는 거예요? 내 능력껏 받았어요. 왜? 청와대 방문한 그러니까. 사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예전에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한 사람 따로 배성재 줘요. 아나운서가 말도 안 되는 받았다고 얘기를 엄청 말하네. 자랑했잖아. 누구? 배성재 아나운서. 예, 그래요. 시계도 부럽다. 그 김아린 비서가 청와대 있을 때죠. 하루는 전화 와가지고 장사가 잘 지내지 주소 불러 그렇게 하길래 순간 내심 시계가 오는구나. 근데 너무 커. 시계라고 하기엔 포장지가 너무 큰 거야. 시계기엔 너무 커. 저는 여성 시계 받았어요. 평수 되었습니까? 예, 예. 엄청 그래서 좋아하셨겠다. 지금 안 끼고 네.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아깝다고. 진열해 놓으셨군요. 예. 저는 필요 없다고 저도 여성 시계 어떻게 좀 달라고 받을 그랬어요.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없어요. 왜? 다음 대통령을 기다려요. 수갑 같은 거 하나 받으세요. 청와대에서 나올 이미 수가? 품절됐다고. 아니, 그 몇몇 기자들이 그거 시계 받아가지고 팔더라고요. 몇몇이 아니고 한 놈일걸? 아, 그런가요? 몇몇이라고 얘기하고 나 싶었는데. 가서 사고 싶다. 몇몇이라고 한정 지었는데 한 명이었군요. 어쨌든 뭐. 부소장님께서는 지난주에 또 생일이셨더라고요. 네, 생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요? 페이스북에 그래요? 생일입니다. 댓글로 축하해 주세요 했는데 좋아요 한 800개, 댓글 한 300개가 달려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성대한 생일 축하를 받았네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이게 9월 21일이 제 음력 생일이거든요. 맞아요. 음력 생일이니까 사실 안 지내요 이날. 보통은 뭐 10월이나 11월 달 넘어가니까 안 지내는데 각종 그 뭐 마트라든가 안경점 이런 데서 축하한다고 얼마나 문자가 오든지. 신촌 유디치과에서 왔나요? 짜증 나가지고 씨. 보통 그런 데서 오거든요. 그래도 뭐 그럼 두 분 다 생일이었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네. 애인하고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네, 생일에 뭐 했어요, 애인이랑? 즐거웠습니다. 뭐 했어요? 뭐 애인 만나러 갔어요, 대구에? 네. 뭐 놀러 왔었습니다. 요즘 아주 재밌게 놀다 나왔습니다. 미친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친 사랑은 뭐예요? 미친 사랑. 생일 기념으로 파마한 거요? 아니요. 그냥 원래 파마를 했었는데 너무 잘 풀려가지고 이번에 좀 세게 해달라고 했어요. 비 맞고 온 줄 알았잖아. 비 오나 했네, 밖에. 네, 어제 해서 아직 하나도 안 풀려진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오창석 부소장의 파마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안가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이면 다 풀려 있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꼴을 보실 수 무서워요. 있어요. 네. 그 언제적 가운데 가는 말 타고 그래요. 요즘 복고 유행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옛날 장국영 가운데 가르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파마에서. 근데 이런 머리 진짜 얼굴이 정말
잘생기지 않으면 소화하기 힘든 어렵죠. 머리잖아요. 그걸 나 지금 소화하고 있잖아요. 아니 소화 못했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옛날 투유 초콜릿 알아요? 투유. 초콜릿. 지금 나옵니까? 지금 있을 것 나 같아요. 유치원 다닐 때 있었던 것 같아 투유. 장국영이 광고했던. 형 안경도 오늘 레트로예요, 약간. 정지용 시인 들어온 줄 알았어요, 나. 이 안경도 부러졌어. 아, 진짜요? 아, 웃겨. 안경 부러졌어, 뭐야. 부러졌는데 안경 맞추라 시간이 없어. 부러진 안경. 우리 재율이가 부러뜨린 부러진 안경을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제가 소개팅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네. 마지막 소개팅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제 안 한 건데 네. 뭐요? 모든 면이 다 너무 충격적인 남자분 나오셔가지고 파마에 그분 머리가 안경 딱 있어. 그래요? 파마에 이런 안경? 이 머리에 진짜 이런 안경이었어. 그렇군요. 참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 주 쉬었는데 어떻게 좋았어요? 좋아졌습니다. 뭐. 네. 좋았어요는 뭐예요? 좋았나봐. 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쉬는 거여서 한 토일 월 4일 쉬었더니 좋았어요. 집에서 혼자? 아니 뭐 가족이랑 보내고 어쨌든 말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4일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네. 말을 하면 계속 목이 붓는다고. 근데 뭐 낫고 안 낫고와 상관없이 하기 싫어 보이는 건 오늘 똑같네요. 그렇네요. 네, 네.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제 방송 좀 감축하시니까 네. 힘내주십시오, 청정구역에서는. 청정구역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주세요. 일단 진짜 나타났다는 이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와, 간곡히 드디어. 그만큼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았느냐. 나도 좀 살자. 그래서 추석 끝나고 아마 시즌 4로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폭망하겠네요. 진행자 힘이. 폭망. 정치 알바 같은 경우에도 추석 끝나고 빠지겠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몇 명이 하나요, 정지할바는? 아니 뭐 누가 하든 4명이 하든 뭐 진행자 정해졌어요? 부인? 손수 내부 진급. 아, 내부 진급으로? 네. 괜찮네요. 사실 이 청정국도 간둘라 그랬습니다만 네. 정치 알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져도 한 20% 정도만 15에서 20% 정도만 빠집니다. 정치자 수가. 원래 그거 두고 손혜원 누님과 네. 정천 의원이 하드캐리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이 방송은 제가 빠지면 반토막 나요. 그래서 청정국은 하고 성격이 많이 바뀌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다 빠지고 싶습니다만은 이게 저 혼자만의 방송이 아니고 또 스텝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안 가도 그렇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창석이 오빠 연애도 해야 되고. 그래 창석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끌고 항상 가야지. 뭐 인생을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4명 나온 방송 좋았다고 댓글에 네. 그때 새로운 그 댓글 조합. 보면서 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요? 이렇게 빠진다고 굳어질까 얘기할까봐. 봐. 왜냐면 한 번은 별미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조대진하고 김여성 부른 거는 딱 그건 한 2주짜리야 데타 코스. 그래서 부른 거지. 그게 한 달 가면요. 당장 지난주 2부는 반토막 났어요. 다운로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형이 안 나와서 감독님이 매우 실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1부 듣고 내가 안 나온 거 2부를 안 들은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댓글에 이동형 빠지 더 나왔다. 80%가 저희 안티들이야. 근데 걔들이 희한하지. 그렇게 싫어서 왜 듣는지 모르겠어. 듣지 마, 좀 제발. 아니, 근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이 작가 없어도 되겠다라는 반응부터 시작해서 뭔가 청정구역만의 또 맛이 안 느껴진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청취 소감들을 보내주셨는데, 2부에는 확실히, 그 이재용 감독님 자체가 일단 방송 내내 너무 실망을 하신 표정과 말투로 너무 슬퍼하시면서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도 안타깝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남배우만 좋아졌어. 왜? 덕분에 캐스팅 됐어 드라마. 진짜요? 오, 대박. 어디에요? 여기. KBS 드라마. 진짜요? 야, 우리 공중파로. 감독님 연결시켜줘가지고. 야, 무슨 역할로 나올라나? 한참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촬영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형님. 드디어. 블랙리스트 3가랑인데 지금 딴 사람은 다 KBS 출연 거부하고 있는데 혼자 출연하고 있어요. 야, 대박이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어쨌든. 남면 또 일단- 다 자기가 잘나서 저렇게 된 줄 알아. 다 내가 연결시켜준 건데. 드디어 진보의 파이어벳이. 사인 받아야겠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남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의견 소개해 주시죠. 네, 김유상님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오창석, 박지희 아나운서님. 미국에 사는 피아노 치는 애셋 아빠입니다. 청정구역 광팬인데 왜인지 오창석 씨를 보면 짠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 사연이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청년하면 알바하면 청년, 이 시대 청년들 이야기하는데 어찌 알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정 코너는 아니더라도 주먹을 부르짖고 돌아보는 격동의 알바 시리즈 정도의 느낌 몇 회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뭐 알바들의 장점이라든지 에피소드, 시급 고용주와의 관계,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고용주 입장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어떤가요? 동병상련에 잠시 동안 알바 열전하시면 사연 좀 올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고요. 늘 건강하시고 이 작가님 목 빨리 나오시고 계속 좋은 방송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페이팔 매주 후원해 주시는군요. 아, 그래요? 오, 고마워요. 근데 요거 의견 말이죠. 예전에 장두석, 김정식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장두석은 왜 귀에 있지? 장두석, 김정식 씨가 네. 요거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라는 코너를 개그 코너로.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거. 아, 그래요? 실례합니다. 이거 알죠? 실례하세요. 네, 그게 장두석이가 한 거예요. 실례하세요. 이거. 쏙 들여다오는 이거. 네. 하셨구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바 시리즈. 네. 근데 이거 사연 많이 받아가지고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알바 에피소드. 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혹시 뭐 특이하거나 억울한 그런 알바 경험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의견 또 만나볼게요. 아영, 호영 아빠예요 님께서 청정구역의 메인은 박지희 아나입니다. 적당한 수위의 색드립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유머 코드죠. 김묘성 기자님은 아직 발톱을 숨기시는 듯. 조대진 변호사님 이름 까먹은 박아나. 네, 제가 박지훈 변호사님만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변호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님은 가끔 쉬세요. 원래 어느 회사든 부서장 없으면 분위기는 좋아진다는. 이건 말이죠. 김묘성 기자가 자기 하는 프로 있잖아요. 네. 거기서 색드립 나오면 난리를 쳐요. 왜? 좋아서? 하지 말라고. 진짜요? 원래 싫어하세요? 모르지. 근데 여기서는 네. 말도 못 하더라고. 나의 카리스마지. 다 알아들으시던데, 그리고. 거기서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배워가서. 네, 저희 그래서, 이 작가님이 없는 거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별미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의견 또 만나볼까요? 예, 정진호님께서. 장진호님. 장진호, 미안해요. 장진호님께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예, 남배우 섭외하세요. 이제를 통해서 근대사를 포함해 여러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회사 사람들끼리 독립운동가 스터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팟캐스트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혹시 독립운동가 스터디에 도움이 될 도서를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이 작가님 스케줄 강행군으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늘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많은데 뭐 찾아보세요. 명쾌한 솔루션이네요. 거만해. 나 그 팩트TV 끝나고 그 앵커 진행하셨던 그분 독립운동가 책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찾아보시고. 몰라서 찾아보기 귀찮아가지고 직접 찾아보기. 기억이 안 나니까. 혹시 정운영 알게 선생? 되면 정운영 선생은 독립운동가도 많고 친일파 얘기도 많아요. 하여튼 뭐 도서관 가면 많아요. 많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미국으로 보낼 수는 없고. 의견 주신 분은 미국에 계시는군요. 네, 아영, 호영 아빠 아니면 장진호님. 장진호님에게 독립운동가 스터디에 도움이 될 도서를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예, 제 책 보내주세요. 네. 네, 댓글 당첨되신 우리 장진호님께서는 저희 방송 들으시고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이니까요. 독립운동가 스터디에 도움될 만한 책 잘 고르셔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68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제가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파카를 닮은 웃는 얼굴이 예쁜 대저 토마토 농장의 아들 이명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오, 토마토 농장 아들이었어? 어우, 토마토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요? 뭔가 이명민도 약간 토마토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토마토가 네. 전 세계 보양식 중에 짱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그럼요. 보양식? 토코페놀. 남자 정력에 정말 좋은 게 토마토예요. 진짜로. 확실한 거요? 그럼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못 먹게 했어. 진짜 왜요? 너무 애를 너무 많이 낳을까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토마토가 정말 좋은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상 토마토 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출산 시대에. 그러네. 남편 생기면 토마토 많이 줘야겠네. 그래요. 말해주세요. 네, 박누리님 대리운전은 1877-7272 대리운전 앱 더불어 대리. 더불어 대리. 네. 더불어 훅훅 이런 것 같다. 더불어 대리. 분당 샤브샤브 맛집 서현역 채선당,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이번 주 빅픽처는 실패.
다대 이동 서륜맘 오창석, 사랑합니다. 공부엔 블라인드 암기왕, 애플앱 블라인드 암기왕, 광명사는 지휘팬, 국보 지휘. 이런데 터지네요. 왜 웃었지? 위를 못하겠는데. 아니, 네, 기분 좋아서. 국보 맞죠? 네, 그렇죠. 게르마늄 팔찌 목걸이는 네이버의 미다스 게르마늄, 청정구역 메모, 사은품. 청정구역을 메모하면은 사은품 드리나 봐요. 우리들의 행복한 도서관 7891 나눔 축제 부스 어린이 도서관 진행해요. 많이 오세요. 세종시 초록우산 추석 연휴 휴관이지만 인재 육성 아카데미도 파이팅. 탕갈루마 리조트 직원 전국 중고폰 매입 판매는 네이버에서 에이플박스 청정구역 메모 사은품. 네. 하트니 여성의류 부동산 분양 정보는 네이버에서 분양조합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국립중앙박물관 기간제 근무자 저희 의상실에 관심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실상에 죄송합니다. 중앙박물관에 의상실이 있나 했어. 죄송해요. 국립중앙박물관 기간제 근무자 분들께서 저희의 실상에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네. 이분 저희가 인터뷰 한번 해서 오동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팅은 썸타임, 싱글은 썸타임.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대전 노건 간장게장. 아이 반찬, 어른 반찬, 아빠 곰 반찬. 이성환. 여수 메밀빛 초계국수. 메밀빛 양평 해장국. 은경수호 사랑해.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괌사이판도 투어이브. 오창성님 커피값. 이거 저한테 왔습니까? 입금이? 10,000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페이팔로 김유상님, 권수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최욱의 풋고추,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샵, 난사쿠라다, 아산 둔포 황소야, 인스타에서 원스 마카롱, 현쌤 수학, 깽지 아빠,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상하당, 구소동 명물아구찜, MB 감옥가, 개혁군주 광종, 비보오 우회전, 아이벨르 판무 발산다빈, 고니자, 아이짱 몸매는 끝내줘요,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네이버의 픽처플레이,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증고보는 에이플박스, 해축야화 복권빈, 해축야화 혁키호텔, 해축야화 호기자, 호쇼크, 재미난 걸, 대전포는 겐역시 아이뻐, 신노년 조개찜 가리비아, 에빈, 피규어는 하루 얀샵, 수원 영화동 차이나, 네이버의 돌봄 이웃 한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이 작가님이 없었던 63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남선견과와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광고, 추석 선물로 아주 좋은 남선견과 광고였는데요. 풍성한 한가위 연휴, 이제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구입에 또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남선견과에서 준비한 이 좋은 견과류 선물 세트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지, 또 은사님 등 감사의 마음 전하는 곳에 누구든 받으시면 좋아하실 선물인데요. 가격대도 저렴해서 부담도 덜하고요. 직원분들이나 뭐 관련 업체에 감사 인사자 보내기도 참 좋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크랜베리로 구성이 돼서 선물하기 아주 안성맞춤인데요. 저희도 받았는데 굉장히 고급 한지 상자에다가 신선한 이 견과류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건강을 선물한다 뭐 이런 의미로 또 전달을 해도 추석 선물로 좋을 것 같은데. 최고죠. 네, 그렇죠. 고급스러운 한지 박스에 고풍스러운 느낌의 올 추석 선물 여러분 남선견과에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는 namsun.com입니다. 네이버에서 남선견과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였습니다. 20가지 유해 성분과 디메치콘을 안전한 성분으로 대신한 매우 순하고 용량도 많고 제작부터 판매까지 논스톱이라서 가격도 최대한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 크림이 떨어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순하고 촉촉한 아이스크림 크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몸이랑 얼굴에 그냥 다 발라도 진짜 좋더라고요. 촉촉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 아이스크림 크림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쿠팡과 EJ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이스크림 크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정진석 이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네. SNS에 가장 핫했던 그쵸. 예,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우리나라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전 원내대표죠. 네, 전 원내대표가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막말을 해놓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어요. 국민들은 분노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쓴 내용은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박원순 시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민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테 가했던 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따와서 노무현의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란 말인가. 권양숙 씨와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 적폐청산 내걸고 정치 보복에 칼을 휘두르니 망나니 구판을 즉각 중단하라. 요 멘트가 큰 문제가 됐죠. 큰 문제죠 사실 엄청나게. 그러면 이명박이 안 죽였으면 김명박이가 죽였나? 이거는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 수사 털기는 먼지털이식 정치 보복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집권하자마자 강우병 파동 때문에 인기 자꾸 떨어지고 반대로 퇴임한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그쵸. 이러니까 털은 거 아니야. 그것도 국세청 총 동원해가지고 신변 잡히식 다 털어서 오죽하면 토속촌. 삼계탕집까지 털었잖아 그래. 거기다가 송기신 10만 원 있는 그 계좌까지 다 털어서 죽이기 나서 놓고는 이제 와서 그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뭐가 정치 보복입니까? 근데 사실 이분도 뭐 정치를 할 만큼 한 분인데 이런 부부싸움 뒤에 부인은 가출하고 혼자 남아서 자살했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다는 거는 본인 나름대로 뭔가 계산된 게 아주 있지 않습니까? 계산됐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코너에 몰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끄집어냅니다. 왜 일단 고인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부관 참시했고 그게 몇 번 통했어요. 통하다 보니까 이 짓거리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맞아요. 언론도 니네 편이 아니고 국민도 니네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그 낡은 수법을 가지고 오면 후폭풍만 역풍만 더 맞을 것이라는 걸 좀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풍이 불고 있죠. 그렇죠. 사실 정진석이 MB 정부 시절에 이제 정무수석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MB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면 나도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험해지셔야죠. 위험해지지. 정무수석이 나 몰랐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뭔가 버티기에 들어간 것, 뭔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논평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게.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 이제 주워 담을 수는 없고 이제 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정무수석 오늘 사실은 그 노건호 씨가 이제 검찰에 나와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더라고요. 네. 좋아요. 김경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정진석 의원 글이 올라오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사과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고 오늘 노건호 씨가 바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고소해도 검찰도 이명박 편이고 안 박근혜 받아주죠. 편이고 네. 뭐 국정원도 경찰도 다 편이니까 안 받아줬지? 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 기다려라. 박살나는 시간을. 맞아요. 몇 분 의원직을 알아서 내놓겠다고 하는데 뭐 도와드려야죠. 날아가셔야 됩니다. 똥인지 찍어봐야 맛을 알겠다면 보여주지 마세요. 네, 하태경하고 장제원도 이제 SNS를 통해서 뭐 서로 자제하라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의 물타기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물타기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을 어떻게든 이거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바꿔보려는 그런 몸부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YS가 명언을 했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개소리를 하더라도 걔가 지져도 귀찮나요? 우리는 그냥 가면 돼. 갈 길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홍준표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수사를 똑같이 운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라라고. 이건 정말 적반하장 준표 형님도 아닌가? 마지막 재판 남지 않았어요? 남았죠. 네, 같이 날아가시겠네요 이번에. 이 사건이나 잘하시고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이미 끝난 수사고 다시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아직 대법원에 있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도 바뀌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뭐 정진석의 발언을 키우면 노무현 뇌물 범죄 수익 환수. 전혀 그런 일이 없고요. 네. 환수란 말을 이제 아무 때나 갖다 붙여. 그러니까. 4대강 뭐 이런 사자방 비리 이런 거에나 환수를 붙이는 이런 거지. 표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대법원에서 이제 돌려보내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아마 할 거고 다시 재판해서 실형이 바로 또 구속되지 않을까. 법정 구속 아. 그런 기대를. 좋아요. 이게 깔끔하네. 진정한 적폐청산이죠. 그러면 예.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성역인가요? 라고
글을 남겼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에 또. 아니 말 같지 않은 말을 해서 비난하는 건데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을 사자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뭐라는 거지. 뭐 성역은 뭔 성역이야. 합리적인 비판을 상대 정당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재원이 그럼 니네 아버지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이건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가출해서 자살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뭔가 정치 위기를 본인들이 맞이할 때마다 정말 습관적으로 이 노 전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때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귀신 작전인 거죠. 네. 이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없었으면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근데 그 과거랑 다르다니까 지금 언론 환경도 다르고 국민의 정치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 이번에 홍준표가 안 가겠다고 홍준표 씨가 네. 네, 1대1 회동은 또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텐데, 왜 너만 따로 대우해줘야 되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아 됐다 그래. 오기 싫으면 근데 쳐. 여기에 그 강제로 좀 어떻게 참석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뭔가 이런 문제 제기 수위를 낮춘다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아 그냥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하면 돼요. 뭐 문제 있어요? 중요한 역할도 깜빡 안 가기 해? 전에 청와대 구경이라도 한번 갔다 오지.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관련해서 뒷이야기가 나오는 게 국민의당하고 대선에서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을 서로 취하기로 했다라는 네.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에 이거가 대해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된 건가요? 저는 이거는 얼마든지 예상이 됐던 거죠 사실은. 국민의당이 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인준뿐만이 아니고 뭐든지 국민의당이 틀면 아무것도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번 꾸준히 계속 이게 좀 국민의당하고 같이 가는 길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합당이 안 된다면 건바이 건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네. 지금 백백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김희수하고 이번에 김명수 건 네. 김명수 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안 꺾고 족같지만 뭐 어떻게 해? 어르고 달래고 뺨도 안 돼 치고 뺨 쳐서 안 되면 또 어르고 또 엉덩이도 한번 만져주고 뭐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정지석 막말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과 따위 필요 없고 감빵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겠죠. 예. 한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합리적인 수사를 하면 되니까요. 네. 아니 진짜 본인들한테 위기가 올 때마다 그냥 돌아가신 분 끄집어내서 좀 악질적인 행태잖아요. 네네. 돌아가신 분 한 번 더 죽이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또 주는 건데 이번 기회에 좀 이런 분들의 행태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간 쓰레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천정배 그 명언을 잊을 수가 없어. 사람을 태어나서 어떻게 새누리당 하나 한나라당 하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애들 한 짓거리. 정말 인성이 다 드러나는 안타깝습니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야. 자, 그리고 남경필 경기지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청년 정책인 청년 통장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느닷없이 이재명 시장을 끌어들여서 공세를 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약간 이게 얘기가 오갔던 것 같은데 요거는 공방이 벌어진 이유가 뭔가요? 남경필 지사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아들 문제 때문에. 뭐든 돌파구. 그래서 청년 문제로 뭐는 해결을 시끄럽게 해보려고 덮어야 하나? 돼. 뭐 그걸 딱 보면 뭐 뻔히 보이는 거지 뭐 이거. 일부러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요. 다른 걸로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덮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 8개월 뒤에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래봤자 너는 게임도 안 되게 졌어. 다시 뽑아주기 힘들 거예요. 지금 덮을 수 있어요. 지금 덮더라도 그쵸. 다음 지방선거에 또 나오신다면 김문수처럼 계속 재반복이 될 겁니다. 아들 마약이 계속 나올 겁니다. 뭐 마약뿐만 했어? 성폭행까지 했는데. 가족 같은 마음으로 구강 선교를 했던 그것도 계속 나오겠죠. 근데 이게 뭐 청년통장, 청년연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게 논란이 된 게 이재명 시장이랑 싸우고 있는 게 네. 청년통장과 청년연금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남경필 지사는 청년통장과 청년연금을 두 개 다 추진하고 있고요. 이재명 시장은 청년통장은 괜찮지만 청년연금은 반대한다.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했고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해서 청년통장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나만 공격을 한다라고 이제 얼버무리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을 들어가봐도 이재명 시장은 딱 하나만 찍고 청년연금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청년통장인 것처럼 대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좀 드리면 청년통장은 만 18세부터 34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1,000만 원 자산 형상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1,000만 원을 어떻게 만드냐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은 만기 시에 3년 뒤에 36개월 뒤에 1,000만 원을 경기도에서 주는 건데 10만 원씩 3년간 부으면 36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640만 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보전해주고 다만 3년 동안은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일하는 사람에게 그 재산 형성할 수 있는 일종의 돈을 주겠다라는 건데 요 정책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해당 범위도 많고 그리고 일도 하고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가 않으니까
다만 문제가 됐던 거 이재명 시장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했던 청년연금은 뭐냐면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10년 이상 동안 매달 일정액을 납입해야 한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해당 대상자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1억 원씩을 주려면 경기도 내에 있는 청년 대상에서 1000명 중에 1명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또 네. 10년 이상 일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일단 1000명 중에 1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일단 혜택자가 너무 적고 두 번째 경기도청이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 영속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3년 정도면은 지자체장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년은 사실 10년 동안 영속적으로 똑같이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할 이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경기도에서 한 명당 5천만 원을 대주겠다라는 말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뽑아서 5천만 원씩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는 복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행성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남경필 지사는 이제 뭐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년도 안 남았잖아요. 1년도 안 남았죠. 내년 6월이면은. 끝나잖아 이제. 네. 뭐 다시 재선 뭐 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아, 본인은 꿈꾸고 있지 않을까? 아, 됐고요. 본인은 이제 그걸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본인은 거예요. 꿈꾸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뭐 이런 정책을 내놨어. 다음 지사한테 이재명 시장이 될 거니까 다음 양보해. 아, 결정 났어요? 되는 아니 걸로 결정 그리고 났어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거를 두고도 이제 대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이제 남경필 지사가 추진했던 정책이잖아요. 야, 요것도 이제 연간 540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네. 이거를 부족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버스 회사만 배불리는 정책으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지자체가 버스 업체에 뭔가 수입을 보장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권한을 일부 갖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에는 광역버스가 많으니까 운전 근로자가 사실은 시간을 몇 시간 못 자고 과잉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초돌 사건이 18시간 근무하고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쉬게 하고 추가할 수 있는 고용을 늘려서 안전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냥 무작정 수입을 보전하는 것처럼 움직이니까 이재명 시장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버스 회사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시장이 버스판 4대강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으로 이제 특정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인 본인 아들의 문제를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정책 포함해서 이런 걸 좀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됐다 그래요? 아닐까 싶은데 결과가 어쩔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근데 뭐 남경필 지사의 청년연금 저도 반대를 하고 너무 포퓰리즘성이 짙지만 가능하다면 청년 통장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1976년에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어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은 재산 형성할 수 있도록 이유를 되게 높여 줬었는데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청년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되게 주목해 볼 만한 것이고 아마 이게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배당에서 약간 모티브를 따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배당은 지금 만 24세 청년에게 성남시에서 3년 이상 살아야 되고요. 분기별로 25만 원, 연간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약 10,00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13억 정도. 잘 돼서 청소년에게도 지금 할까 하고 있대요. 한 달에 8만 원씩 주는 정책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 그 성남시에서 무상교복 고등학생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네. 이 자유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 시의원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고 난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뭔가 상대 쪽에서 다분히 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을 견제하기 위함이 100% 견제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고차원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싫은 그냥 거야? 싫은 거야. 이재명이? 그냥 싫어. 뭐 이거야. 그냥 싫은 견제. 그냥 무조건 문재인이 해? 그럼 반대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무상교복 정책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아, 그럼요. 이거는 교복값 진짜 비싸요. 전국으로 퍼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한다는 걸 말리고 자빠졌으니 아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막 청년연금을 한다고 했을 때 찬성표 던질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배반적인 거. 그러니까 뭐 출산 장려금 1억 조례 같은 경우 굉장히 추진을 하다가 교복 지원 30만 원을 4번이나 부결을 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거기서도 해명했어요. 출산 장려금 1억 주는 거 셋째가 태어났을 때 1억 준다는 건데 성남시 예산이 1,500억이래요. 네. 1,500명만 성남시로 오면 성남시는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복값 달라고 했을 때 교복값을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아들 문제 갑자기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또 지난주에 또 정청래 의원의 아들의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의원 아들 거는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죠. 네. 바로 사과하고. 바로 사과. 사실은 그 이슈가
불거지고 사과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전혀 뭐 아무도 몰랐을 때요. 아 맞아요. 그때 익명으로 기사가 났기 때문에 동아일보 사회부 사회면에 났던 게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몰랐을 때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먼저 깠다는 거. 네, 그리고 맞아요. 먼저 발빠르게 사과했다는 것 때문에 대처가 좋았다는 것 때문에 큰 이슈가 안 됐고 이게 또 2년 전 사건이에요. 2년 전 사건이고 그러니까 그 정의원 아들이 지금 중3인데 중1 때. 중1 때. 네. 중1 때 그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이 있잖아요. 네네. 성추행, 성희롱 그 문자 안에. 피해자. 예. 그 친구하고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두 친구가 놀러 갔지. 그러면 또 사고가 생기네. 그러니까 집에 꼭 있어야 돼요. 누가 애들끼리만 놓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정의원 아들이 이제 신체 접촉을 하려 했던 걸 여성이 이제 이 여학생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좀 시간 좀 지나서 갑자기 페이스북으로 정의원 아들이 쓸데없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또 한 거지. 성희롱적 발언을. 그래서 이 여학생이 나한테 페이스북에 성희롱 한 사람이 예전에 나랑 사귀었던 그 사람 정의원 아들인 걸 모르고 고소한 거야. 고소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옛날에 2년 전에 그런 것도 있었네? 해서 사건화 됐고 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 다 났고 그래서 성교육 프로그램 네. 받고 또 정의원 사모하고 아들이 가서 사과하고 피해 학생한테 사과하고 피해 부모한테도 사과하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끝났는 그런 건데 어떻게 갑자기 이제 다시 나와서 지금 불거진, 갑자기 그런 사건이고 근데 그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알려진 걸 원치 않았다 그래요. 그렇기 선처로 때문에 호소했다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날 때 벌써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사건 났을 때 벌써 난 저 처벌 놓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걸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 이거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큰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또 이런 것도 있죠. 현역이 아니라는 점.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점. 현역이면은 또 다른 공격이 그쵸. 있을 수도 있죠. 사퇴해라 이런 거 할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있는데 비현역이다 지금 보니까 현역도 아니고 아무도 당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정치 알바에서 사퇴할까? 정치 알바 사태. 아들의 잘못으로 정치 알바를 사퇴하겠습니다. 2년 전 잘못으로.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씨발 친분으로 실루치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말하고 정말 남죠. 다행스럽게 제가 수다면에서 남경필 아들 건으로 남경필 사퇴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이미 내가 얘기했어. 어제 아들은 다른 거라고. 내가 터질 줄 알고 얘기했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나랑 친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아들 문제하고 별개입니다. 정치인 얘기는. 다만 다음에 정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면 그때 아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킨 죄가 있는데 그럼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요론이 맞으면은 탈락하는 거겠죠. 그건 유권자 마음이지. 그러나 이 문제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 후보도 나오지 말고 민주당에서 탈퇴. 이거는 안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아들, 딸, 자기 자식 문제라 부모가 어떻게 재율도. 그렇죠. 재율이가 잘못해도 방송 하차하지 않는 내가 걸로. 미쳤어. 고성에서 파면 받지. 재율이 유치원에서 반드시 한 애기 번은 때려도.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느낌 드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크게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빅픽처 그리시는 거죠. 문자 검열 꼭 하세요. 알겠죠? 휴대폰을 안 사주려고 해요. 어떻게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빠 합니다. 닮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100%죠. 미리 어린이집에 성교육 프로그램 받게 하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B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파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MB 정부에서 3년 동안 문체부 장관을 맡았던 유인촌 씨가 이제 본인이 장관으로 있을 때 그런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주장이야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지 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죠. 박근혜도 지 잘못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최순실도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조윤선도 안 했다고 했어요. 김기춘이 지금 빵에 들어갔는데도 앉아 그러잖아. 어떻게 증거 다 있는데도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일단 MB 정부 5년 동안 이 유인촌은 문체부 장관부터 청와대 문화특별보좌관, 막판에는 예술의 전당 이사장까지.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유인촌이가 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을까 아니까 반반인데 50대 50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유인촌이요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맨 처음부터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 그러니까 하자마자 그 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날리고 임기 남았던 앞장서서 나가라고 촉대는 게 사퇴 압박했죠. 유인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갖 폐악을 다 부린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관여를 안 했어. 그것도 문체부 장관이.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관여했을 것이다. 근데 아닌 건 뭐냐면 그래도 이 사람이 배우 출신이잖아요. 자기 후배를. 그래, 연기자 출신이잖아. 얼마나 그 연기자들이 어렵게 사는지 아는데 이념 때문에 딱지 붙여가지고 이거 밥줄을 끊게 한다? 아, 이거는 양심이 1g이라도 있으면 이러지 못하지. 다른 사람들 후배들한테. 만약 그게 알고도 그랬으면 거의. 개새끼지, 진짜. 알고도 그랬으면 인간 쓰레기지. 21세기 이마수 정도. 진짜. 그럼.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반반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조윤선이 이제 뭐 나는 블랙리스트에 있는 거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아, 그런데 조윤선은 조윤선과 유인촌의 급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고 조윤선은 무능을 나타내거든. 내가 몰랐다가 무능이야. 내가 걔 족도 몰라요. 나 빼고 지들끼리 알아서 이거고 유인촌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확인하면 쉽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금방 들통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유인촌 뒤에 문체부 장관이 정병국이에요. 근데 정병국이가 그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남원정 정병국 그 사람이요? 네, 오. 문체부 장관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노무현 정부 때 뭐 명계남, 문성근 이런 사람들이 영화판을 주도해가지고 그 자기 말대로 하이트리스트지 보수를 괴멸시켰다. 그래서 유인촌이 그걸 뒤집느라고 블랙리스트 같은 걸 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탕평책을 실시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정병국 말에 의하면 유인촌은 블랙리스트 맞는 거야. 정병국한테 따져라고 가서. 정병국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지 업적을 얘기하려고 자랑하다가. 야, 역시 영원한 아군은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규리 씨가 본인의 심경을 토로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습니다. 인터뷰 보셨어요? 아, 맞습니다. 네, 가슴 굉장히 마음이 짠하게. 아프더라고요.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알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랜만에 정중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문성근 선배도 뭐 저기 검찰 그 포토라인 앞에 서서 출두해서 네.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딱 콕 집어가지고 예. 그 후배라고 얘기했어요. 김규리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걸 옆에서 본 거지. 그러니까 정말 여배우로서 한창인 20대, 30대 요거를 10년을 날려버렸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악플에 시달렸으면은 자살을 시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잖아. 죽어라 그래서 한번 시도했다고. 아, 악플러들 그러니까 좀. 이게 거의 한 9년 전이죠. 네. 9년 전 광우병 광우병. 파동 때 이제 뭐 차라리 그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뭐 수입을 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어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간 후에 댓글에 또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김규리 씨 개인 SNS에 찾아가서 청산가리 언급하는 악플이 계속해서 도배가 되고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왜 또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정원 성공했네. 국정원의 계략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 아니, 임금이 아직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그들의 의도대로 조화가 된 거네. 국정원의 의도대로 딱 되는 거예요. 이미지 비하시키고 이미지 깎아내리고 딱 이 다른 거 다 없어고 이 딱 저것만 청산가리만 남게 만들어가지고 악플 달게 하는 거잖아.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에휴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근데 국정원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네티즌들 좀 반성합시다. 이게 뭐야?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좀 선량한 네티즌들 가서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제가 얘기했잖아. 대부분 못생겼다고. 아, 여기 역시 무료 방송에서는 막 부르는 거야, 그냥. 못생긴 악플 달거든.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순간 논리적인 얘기 한 줄 알고 아니 내가. 이거는 연구 결과가 몇 개 있어. 못생긴 사람이 악플 단다는. 아, 진짜?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어요. 뭔가 이 못생김으로 인해 본인이 받았던 그런 피해를 그런 연구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하고 잘생긴 있다니까. 연구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네. 네. 그래서 이 김규리 씨가 SNS를 통해서도 이제 본인이 9년 전에 올렸던 광우병 관련 글을 한 번 더 올렸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같이 올렸는데 좀 김규리 씨도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또 한 번 사과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씨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PD수첩 광우병 얘기하고 나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고기 잘만 먹는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바뀐 거 많아요.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가 됐고 그게 아니었으면 30개월 다 들어왔어. 특정 위험물질 수입이 제한됐습니다. 그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돼서 바뀐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무슨 뭐 어떤 애들은 무슨 광우병 선동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미국산 안 먹어요. 한우만 먹어요. 아, 짜증나. 나 호주산. 나는 국내산만 먹는다.
전 한우도 일본 친일파입니다. 와규 먹으면. 와규 맛있더라고요. 와규 네. 맛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진짜 이런 사실 그때 광우병 파동 이후에 우리가 또 얻은 것도 많은 만큼 이렇게 악플 달고 이런 사람들도 그 혜택을 같이 봤을 거 아니야. 나는 화가 나. 아, 그럼요. 그 사람들도 뭐 위험할 수 있었던 물질 너네 가서 실제는 안 30개월 먹잖아. 이상 그 먹어. 그러니까 전 세계 30개월 이상 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 이후에 FTA 체결했던 중국은 20몇 개월로 줄였어요. 그만큼 거기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호구짓을 하니까 호구짓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나온 거지. 그럼요. 그리고 이제 김광석 씨 죽음 관련된 의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 이분에 대한 죽음 관련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서혜순 씨에 대한 의혹도 지금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딸 사망 관련한 의혹 제기와 보도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지금 서혜순 씨가 지금 이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제 우리 녹음할 때 지금쯤 드러냈겠네요. JTBC 손석희 사장과 마주하고 뉴스룸에 있어요. 나올 건데 뉴스룸에 나와 가지고 글쎄 손석희한테 털릴 확률은 높지 않나. 예전에 기억나시죠? 김무성 대표가 이제 대통령 출마 안 한다고 해서 했을 때 손석희 총리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총리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동공지진이 일어났다. 네. 박근혜도 한번 당했죠. 저랑 지금 싸우자는 의미는. 그리고 이 여성이 지금 말이죠.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그리고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로 끝날 것이다. 예고만 하고 그럼 하지 않는다 법적 대응. 나한테 만약에 어떤 기자가 이따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하잖아요? 뭐 바로 경찰서 달려가지.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달아버릴 거야. 아니야? 그런데 법적 고발을 하지 않고 인권위에 왜 진정을 해? 이상하잖아. 그리고 당당하면 그냥 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상호 기자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본인의 그 딸, 그 영아,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 영아 사망, 살해했다는 의혹 제기했죠. 네네. 그리고 김광석 씨 사망에 이 서혜순 씨가 연관돼 있다 의혹 제기했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김광석 씨가 사이에서 난 딸 의혹 제기했죠. 네네. 이 세 가지 일을 제기했는데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 대응 안 할 것 같아요. 못할 것이다. 못하지. 다른 걸로 할 것이다. 특히 첫 번째나 두 번째 건 안 하고 지금 딸 문제 갖고는 할 가능성은 높은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야 자기한테 이득되게 하기도 없거든. 수사가 시작되면 자기한테는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이거는 공소시효도 끝났기 때문에 안 해. 근데 이상호 기자는 해라는 얘기잖아. 그래야 수사가 진행되니까. 들어오라는 거죠. 네.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뭐 네티즌들을 향해서 명예훼손 의혹 제기가 그럴 수도 있어. 실제로 기자들이 찾아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고 됐어라고 하고 그냥 갔대요. 그런 것만 봐도 조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 않나. 일단 지금 동시에 방송되고 있는 내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정말 아무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는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최후의 변론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어쨌든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상호는 나쁜 놈이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쁜 놈이지.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면 이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런 노력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고, 지금 딸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딸이 사망해서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혜순 씨죠. 서혜순이지. 그 저작권료가 딸한테 가던 게 이제 그 부인한테로 다 그러니까. 가니까. 네.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었다는 얼마 전까지, 뭐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예전에 문제가 됐던 남자잖아.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다퉜고 김광석 씨 이혼 생각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랑 아직도 살고 있고 그 사이에 아들까지 낳았다면, 일단 목격자가 있으니까, 아들까지 낳았다면 그 김광석 사이에서 난 딸은 없어지면 좋겠지요. 라는 의혹 제기. 절 고소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말을 끼어들기 싫었던 순간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다른 제가 말한 앞에 두 사건은 이 서혜순 씨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면 다시 수사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일단 딸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이제 재수사한다 그러니까 과연 증거가 있을 것인가, 남았을 것인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럴 수는 있겠죠. 지금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집에 딸하고 둘이 있었는데 딸이 급성폐렴으로 물 달라 그래서 물 줬더니 쓰러졌더라. 뭐 이런 거거든.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집에 그 동거했던 남자가 같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격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또 부검을 했으니까 부검 기록에 글쎄 부검 기록에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이 자연사 병사로 덮은 거거든. 글쎄 경찰이 그때 어떤 카드를 쥐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작권 수익에 대한 권리조정 소송에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소송을 진행을 한 건 팩트잖아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네. 이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으면 사망했다고 상대편한테 알려야 돼. 그것도 근데 이제 위법이죠. 딸의 죽음을 숨겼다는 게 뭔가 또 다른 범죄에 석연치 않은 게 있죠. 의심하게 되는. 숨기면은 자기가 유리하지. 그렇기 때문에 숨겼다 보이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 국민일보 자료에 따르면은 김광석 씨 부인이 김광석 씨 추모 앨범 팔아서 번 돈 누가 챙깁니까? 이런 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인이 댓글을 달았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뭐 미망인과 딸은 외국에 나가 있고 시아버지가 로열티 수입 전부를 관리한다. 10억 넘게 10년간 받았고 시어머니 부동산 등 종로구청 신동 알부자입니다. 손녀 딱 학비 한 번 내준 적이 없이 돈에 대해서는 무서운 노인네라고 합니다. 그 여자 참 멍청한 게. 왜 본인 아이디로? 그러니까. 아니 본인 아이디 뭐 안 들킬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글의 화자 주체가 누구냐면요. 봐요. 시아버지라고 썼잖아. 보통 그렇듯이. 본인 중심. 그 본인 중심으로 시아버지라고 쓴 거야. 나한테 시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하지 보통. 보통 사람은 김광석 씨 아버지라고 쓰겠지. 그 시아버지라고 이상한 참. 코난인데? 코난인데. 나 작가야. 아, 참. 근데 그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면서, 서혜순 씨가 자신의 법률 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용석이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강용석이 딱 좋아하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거절하실 분이 그렇지. 아닌데. 이런 거 승산 가능성이 있는데 변호를 맡으면은 막 또 포토라인 한번 서고. 그러니까. 아니, 승산이고 패소고 상관없어. 아, 주먹만 받으면. 왜 이런 건 주먹 받으면 무조건 좋아해. 근데 안 한다고 했다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참 이해할 수 없네. 그러니까. 참 일단 뭐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진실은 꼭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유 씨가 이번 앨범에 그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리메이크를 준비를 하다가 최근 상황 때문에 고심 끝에 이 노래를 뺐다고 하는데 참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또 이런 좋은 노래들이 새롭게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광고 보내주셨는데요. 장기렌트 오토리스 전문 회사죠. 장기렌트와 리스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타보고 차를 바꾸실 계획이 있는 분들도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휴 동안 또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늘 안전운전 하시라는 얘기를 함께 전해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새 차를 고민을 할 때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새 사람 또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 번호는 1833-5850번입니다.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동상 어떤 사연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결혼식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사연이 하나 왔네. 네. 사연이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다음 주까지 풀로 어쩌다 왔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오창석 부위원장님, 박지희 아나운서님, 청정구역 애청하는 안양 30대 가장입니다. 진정 유일한 컨셉의 방송 청정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쉽게 그리고 깊숙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내지 정치 초년생에게 너무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숙한 거 좋아하는데. 네. 저질. 저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찍 결혼해서 8년차 7세 6세 연년생 아들 둘의 아빠입니다. 제 사연이 와이프가 성악가입니다. 결혼 축가 행사를 많이 다니는데 와이프가 직장을 통해 알게 된 동생 2명이 결혼했습니다. 각각 일주일 차이로 식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 올린 여자를 A, 두 번째 결혼한 여자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A의 결혼식이 있던 날 와이프 혼자서 아들 2명과 사촌 언니 아이 1명을 데리고 결혼식장 가서 축가를 마치고 아이들 밥도 잘 먹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A한테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언니 축의금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봉투가 안 보여서요. 사실 와이프는 그날 당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축가하느라 축의금 봉투를 깜빡했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어서 못했다고 했고 신혼여행 끝나고 축의금을 주겠다고 해서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A는 축의금을 당당히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축가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알고 보니까 A는 자기 결혼식에 오고 봉투를 내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대단하십니다. 원따봉 드립니다. 반드시 수금하겠다는 의지. 헐. 김생민 씨 입장에서는 그러시네요. 네. B의 결혼식이 다음 주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저도 같이 와이프와 함께 아들 2명 참석했습니다. 축의금도 와이프가 직접 B에게 전해줬고요. B는 축가를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몇 번 손살에 쳤다가 와이프가 밀어주니 받았습니다. 그리고 B는 고맙다고 하면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는 맛있는 식사라도 꼭 한번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깜깜무소식입니다. A, B 두 사람 다 결혼한 지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축가 비용을 꼭 받아야 하느냐 하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친분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따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A, B는 와이프에게 축가를 무료로 부탁할 만한 사이는 절대 아닙니다. 축가 비용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최소한 감사의 표시나 선물 이런 거 저는 기대했습니다. 와이프가 전문 성악가 출신이라서 노래도 정말 잘하고 웬만한 축가에서는 30만 원 이상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와이프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어이없고 너무 화나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가 결혼했던 2009년도와 너무 달라진 건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례 선생님도 안 계시는 결혼식이 많아져서 이런 축가가 중요한데 굉장히 씁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아재가 돼서 꼰대가 돼서 이런 심사가 불편한 건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사연 올립니다. 꼰대 아니고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고 일단 A는 또라이고요. 사실 아니, 둘 다 이상한데요? 네, 둘 다 이상한데 그래도 B는 그나마 낫잖아. 아니, 근데 둘 다 개념이 없는데 좀. 개념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B는 낫죠. 왜냐면 말이라도 했어. 축의금 됐다고 내지 말라고 이런 거 그래도 말이라도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말이라도 했으니까. 근데 A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어. 분명히 왔어 제가. 근데 봉투 없거든. 있었다고 그럴 경우에. 근데 어떻게 그걸 연락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옮기다가 빠질 수도 있고 봉투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어떻게 연락을 해 쪽팔리게. 그거부터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다짜고 다 따지면서 했다는 것 그렇고요. 그러니까. 또 축가를 왜 무료야 축가가? 아니, 축가 당연히 저는 최소 50 정도는 주지 않나요? 그럼. 제가 이분 30이라 그러는데. 제가 사회 받을 때도 그 정도 받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면 술이라도 사줘. 이분 또 술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남자분 같으면은 뭐 우리가 사회를 봐준다 하면 정장 맞춰주죠. 정장이나 혹은 봉투나 그게 또 안 되면 정말 술이라도 거하게 사거든. 그 여자들은 뭐 지갑 같은 거를 선물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다음부터는요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나랑 친한 사람이야. 내가 무료로 해도 돼. 그러면 내가 해줄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무료로 해줬을 경우에는 이제 물건 같은 거 신혼여행 갔다가 면세점에서 뭐 작은 뭐 키링이라든지 그렇죠. 카드 지갑 이런 걸로 보답을 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나한테 부탁할 친분도 아닌데 부탁했다 그러면 대놓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얼마 줄 건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 결혼식 자체가 주례 선생님께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주례 선생님이 있을 때는 사실 주례 선생님한테 뭘 챙겨주곤 해요. 그거는 무조건 하잖아요. 눈치 보여서. 주례 선생님이 없어지는 결혼식 트렌드에서는 사실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사회자랑 축가 부르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해줘야지. 결혼 끝나고 나서 동영상이 제일 잘 남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남긴 뭐 남아 한 번도 안 봐. 씨. 한 번도 안 본다. 돌려봅디다. 아유. 내 친구들은. 근데 어쨌든 거기서 제일 많이 남는데 영상 촬영하고 사진 찍는 사람들은 돈 주잖아요. 근데 왜 축가는 돈을 안 주지? 왜 사연 돈 안 주려고 하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쓸 때 좀 제발 돈 주고 썼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 시간 쪼개서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최저임금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자기부터 이런 거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절대 꼰대 아닙니다. A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거 또 애 낳으면은 한 셋째까지 돌잔치 차릴 사람이네. 절대 가지 마세요. 그 A는 진짜 약간 이런 사람이 이야기 없는데 내 주변에. 저도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건 진짜 모렴치한 진짜 거예요. 특이하다. 카톡으로 돈 안 보내는 사람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우리 방송을 살짝 녹음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축의금 찾아내서 이제 카톡하는 사람들 정말 개쓰레기입니다. 고맙다고 연락을 하는 경우는 사실 있어도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그러니까 나도 뭘 그럴 씨발 것 같아요. 축의금이야. 와준 것만 해도 감별이 땡큐지. 그럼요. 안 그래요? 그걸 전문 성악가라고 하잖아요. 그냥 내 친구가 노래방에서 좀 노래 잘 부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문 성악가라는데 많게는 100만 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아이를 놓을 계획이거나 혹은 1살 미만인 청취자 여러분들 돌잔치 하지 마세요. 민폐예요. 돌잔치 하지 마시고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내는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마. 그냥 하지 말고 가지 마세요. 네. 그게 짱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가면 또 지랄할 수도 있어. 섭섭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게 나는 안 부를 거야 하면 돼. 근데 왜 돌잔치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1년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한몫 잡으려고 하는 거지. 아니 가족들이랑 해 그냥 가족들이랑. 그쵸. 아니 사실 어쨌든 남의 아들 딸이잖아. 네. 별로 귀엽지도 않아. 그런데 얘가 어떻게 큰지 영상 보고 자빠져고 아무도 안 보고 싶어해요.
주말에 황금 시간에 시간 뺏기고 특히 첫째 했는데 둘째 또 한다?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도 기억 못하고 맞아요. 또 부모님만 좋은 돌잡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진짜. 하는 거야 도대체? 애 잡으면 뭐 기억하니까? 아니, 돌잡이는 자기들 가족끼리 재밌게. 신과 외가 모여서 하세요.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집에서 생일 파티 하는 것처럼. 그렇지. 거기서도 사진 찍고 하면 돼. 굳이 원하지 않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아는 사람 이상한 사람 됐는데. 제가 39에 결혼했잖아요. 39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돌잔치 참석했겠습니까, 돈을. 우리 아들 딸 하나도 안 했어요. 형수는 어땠어요? 하고 싶어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우린 비슷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돌잔치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해. 바니아트리에서 해. 됐잖아,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안 하는 걸로 콜이 갑자기, 그러면 약간 또 수긍이 되네. 재율이 바니아트리에서 했어. 진짜요? 괜찮잖아, 됐잖아. 진짜 가족끼리 바니아트리 모여가지고. 호프 뭐 이런데요? 가족끼리 모여서. 문바에서 했어, 문바?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족끼리 우리 친가 외가 딱 한 15명, 20명 모여서, 딱 하면 그거 페스타인가, 거기? 깔끔하잖아. 근데 그건 되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족끼리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사연 보내주신 분 절대 꼰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네, 진짜. 일반적인 이런 상식에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 이 A라는 사람은. B는 뭐 바빠서 그럴 수 근데 있어. 나는 바쁜 것도 사실 본인이 신세를 졌는데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잊어버린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좀 사실은 그 박지 말이 맞지. 신혼여행 갔을 때 뭘 사와야지, 맞아요. 사실은. 축하해줬으니까. 우리 B는 어떻게 사연 보내주시고 나서 그 사이에 좀 선물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오해였다 이러면서 A는 근데 약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A는 이미 카톡 보냈을 때 이미 끝났어요. 포기하세요. 이 이거보다 사람은. 그냥 인연 끊으시고. 근데 결혼할 때 인연 끊는 사람 많습니다. 정리 싹.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고. 청첩장 보낼 때 이 사람까지 보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그래서 정리하고. 정리하고. 결혼식에 또, 정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자도 안 와. 오지도 않아. 뭐 이런 사람들. 싹 정리하는 거지 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저는 결혼식 잘 안 가거든요. 제가 사회 보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짜증나서. 왜요? 짜증나기도 하고 요즘엔 부모님이 줄에 축사 같은 걸 잘해요. 맞아요. 뭐 아버지가 나오시거나 뭐 그럴 때 뭐 부모님이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내가 뒤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못 가겠더라고 그 맞아, 감정을. 맞아. 그래서 안 가는데 핑계 아니야? 귀찮아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결혼식도 안 왔군요. 나한테 청첩장도 안 줬어요. 나한테도. 나한테 청첩장도 안 줬어. 그때 심지어 팩트 TV에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도 안 줬어. 진짜? 니네한테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와봤자 돈도 안 내고 밥만 먹고 갖고 갈 것 같아서 그런 아니 거 갔으면 아니야? 못 냈겠죠 그때는. 아니 그런 것도 민폐잖아. 내가 서울에 사면 모를까 멀리 사는데 그거 지방까지 와서 돈 내고 하면 민폐지. 태우 형님 결혼하면 갈게요. 결혼한다는 사실 숨기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난 굉장히 예의 바르고 올바른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지난주 애들도 부담될까 안 부르잖아. 지난주 조대진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 모범적인 남편의 전형적인.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지고지순한 진짜. 사람. 오징어도 못 시켜 먹는데요. 와이프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꼰대가 되거나 이상한 그건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두 분이 약간 좀 특이하신 것 같네요. 네.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뭐 이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뻔뻔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내가 이상한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A한테 말해줘도 못 알아들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지? 오히려 A한테 인간관계 정리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면.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때 A는 앞으로 진짜 결혼식 안 가겠네. 100% 나는 나가야죠. 받았다. 맞아, 이제 안 나는 가. 끝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4회 방송 일부 오동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내일 2부에는 또 청정잡스가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분이 출연을 하시나요? 예. 그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정치에 관심 청년들이 많은데 어떻게 시작할까? 뭐 옷장석처럼 갑자기 뭐 그렇게 시작해야 되나? 저 같은 설레는 이제 앞으로 없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공채할 때 뽑혀야 되나? 보좌관 시험 칠 때 시험 쳐봐야 되나? 뭐 이렇게. 네네네. 그러고 나서 오창석이 막 청정잡스 나오고 이런 건 아니죠, 내일. 안 되죠. 아니죠. 얘는 직업이 없어. 직업이 없죠. 직업이 없어. 작가입니다. 여행대학 사무국장입니다, 여러분. 부소장, 부위원장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직업이 없어. 그냥 다 알바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네.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러네요. 민주당 디지털 미디어국의 신기용 부국장을 모시고 당직자 편으로. 그렇습니다. 정치 당직자 편 한번.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정치 쪽에 관심 많은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정치 페인 모시고. 디미국. 정치 페인과 정치 낭인. 그러네요. 페인과 낭인을 모시고. 네, 저희는 내일 2부에서 청정 잡스와 환승역의 그 여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통치자 후기 글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의견 소개해 주시죠. 네, 김유상님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오창석, 박지희 아나운서님. 미국에 사는 피아노 치는 에셋 아빠입니다. 청정구역 광팬인데 왜인지 오창석 씨를 보면 짠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 사연이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청년하면 알바, 알바하면 청년, 이 시대 청년들 이야기하는데 어찌 알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정 코너는 아니더라도 주먹을 부르짖고 돌아보는 격동의 알바 시리즈 정도의 느낌 몇 회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뭐 알바들의 장점이라든지 에피소드, 시급 고용주와의 관계,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고용주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어떤가요? 동병상련에 잠시 동안 알바 열전하시면 사연 좀 올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고요. 늘 건강하시고 이 작가님 목 빨리 나오시고 계속 좋은 방송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페이팔 매주 후원해 주시는군요. 그래요? 오, 고마워요. 근데 요거 의견 말이죠. 예전에 장두석, 김정식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장두석은 왜 귀에 있지? 장두석, 김정식 씨가 네. 요거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라는 코너를 개그 코너로.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거. 그래요? 네. 실례합니다. 이거 알죠? 실례하세요. 네, 그게 장두석이가 한 거예요. 실례하세요. 이거. 쏙 들여다오는 이거. 네. 하셨구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바 시리즈. 네. 근데 이거 사연 많이 받아가지고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알바 에피소드. 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혹시 뭐 특이하거나 억울한 그런 알바 경험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의견 또 만나볼게요. 아영, 호영 아빠예요 님께서 청정구역의 메인은 박지희 아나입니다. 적당한 수위의 색드립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유머 코드죠. 김묘성 기자님은 아직 발톱을 숨기시는 듯. 조대진 변호사님 이름 까먹은 박아나. 네, 제가 박지훈 변호사님만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변호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님은 가끔 쉬세요. 원래 어느 회사든 부서장 없으면 분위기는 좋아진다는. 이건 말이죠. 김묘성 기자가 자기가 하는 프로 있잖아요. 네. 거기서 색드립 나오면 난리를 쳐요. 왜? 좋아서? 하지 말라고. 진짜요? 원래 싫어하세요? 모르지. 근데 여기서는 네.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나의 카리스마지. 다 알아들으시던데, 그리고. 거기서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배워가서. 네. 저희 그래서, 이 작가님이 없는 거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별미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의견 또 만나볼까요? 예, 정진호님께서. 장진호, 미안해요. 장진호님께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예, 남배우 섭외하세요. 이제를 통해서 근대사를 포함해 여러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회사 사람들끼리 독립운동가 스터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팟캐스트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혹시 독립운동가 스터디에 도움이 될 도서를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이 작가님 스케줄 강행군으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늘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많은데 뭐 찾아보세요. 명쾌한 솔루션이네요. 거만해. 나 그 팩트TV 끝나고 그 앵커 진행하셨던 그분 독립운동가 책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찾아보시죠. 몰라서 찾아보기 귀찮아가지고 직접 기억이 찾아보면. 안 나니까. 혹시 정운영 선생? 알려주면. 정운영 선생은 독립운동가도 많고 친일파 얘기도 많아요. 하여튼 뭐 도서관 가면 많아요. 많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미국으로 보낼 수는 없고. 의견 주신 분은 미국에 계시는군요. 네. 아영, 호영 아빠 아니면 장진호님.
장진호님에게 독립운동가 스터디에 도움이 될 도서를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예, 제 책 보내주세요. 네. 네, 댓글 당첨되신 우리 장진호님께서는 저희 방송 들으시고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이니까요. 독립운동가 스터디에 도움될 만한 책 잘 고르셔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난주에도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는 총 68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팟빵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제가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파카를 닮은 웃는 얼굴이 예쁜 대저 토마토 농장의 아들 이명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오, 토마토 농장 아들이었어? 어우, 토마토. 토마토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요? 예, 뭔가 이명민도 약간 토마토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토마토 네, 맞습니다. 오창석 부소장의 파마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안가로 놀러 오시기 네. 바랍니다. 7월 9일이면 다 팔려 있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꼴을 보실 수 무서워요. 있어요. 네. 그 언제적 가운데 가는 말 타고 그래요. 그래서 복고 유행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옛날 장국영 가운데 가는 말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파마에서. 근데 이런 머리 진짜 얼굴이 정말 잘생기지 않으면 소화하기 힘든 어렵죠. 머리잖아요. 그걸 나 지금 소화하고 있잖아요. 아니 소화 못했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옛날 투유 초콜릿 알아요? 투유 초콜릿. 지금 나옵니까? 지금 있을 것 같아요. 나 유치원 다닐 때 있었던 것 같아 투유. 장국영이 광고했던. 형 안경도 오늘 레트로예요, 약간. 정지용 시인 들어온 줄 알았어요, 나. 이 안경도 부러졌어. 아, 진짜요? 아, 웃겨. 안경 부러졌어, 뭐야. 부러졌는데 안경 맞추러 시간이 없어. 부러진 안경. 우리 재율이가 부러뜨린 부러진 안경을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팅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네. 마지막 소개팅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제 안 한 건데 네. 뭐요? 모든 면이 다 너무 충격적인 남자분 나오셔가지고 파마에 그분 머리가 안경 딱 있어. 그래요? 파마에 이런 안경? 이 머리에 진짜 이런 안경이었어. 그렇군요. 참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 주 쉬었는데 어떻게 좋았어요? 좋아졌습니다. 뭐. 네. 좋았어요는 뭐예요? 좋았나봐. 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쉬는 거여서 한 토일 월 4일 쉬었더니 좋았어요. 집에서 혼자? 아니 뭐 가족이랑 보내고 어쨌든 말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4일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네. 말을 하면 계속 목이 붓는다고. 근데 뭐 낫고 안 낫고와 상관없이 하기 싫어 보이는 건 오늘 똑같네요. 그렇네요. 네, 네.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제 방송 좀 감축하시니까 네. 힘내주십시오, 청정구역에서는. 청정구역에 그래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주세요. 일단 진짜 나타났다는 이제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 간곡히 드디어. 그만큼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나도 좀 살자. 그래서 추석 끝나고 아마 시즌 4로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폭망하겠네요. 진행자 힘이. 폭망. 정치 알바 같은 경우에도 추석 끝나고 빠지겠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몇 명이 하나요, 정지 알바는? 아니 뭐 누가 하든 4명이 하든 뭐 진행자 정해졌어요? 부인. 손수 내부 진급. 내부 진급으로? 네. 괜찮네요. 사실 이 청정국도 간둘라 그랬습니다만 네. 정치 알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져도 한 20% 정도만 15에서 20% 정도만 빠집니다. 정치자 수가. 원래 그거 두고 손혜원 누님과 네. 정천 의원이 하드캐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이 방송은 제가 빠지면 반토막 나요. 그래서 청정국은 하고 성격이 많이 바뀌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다 빠지고 싶습니다만은 이게 저 혼자만의 방송이 아니고 또 스텝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안 가도 그렇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창석이 오빠 연애도 해야 되고. 그래 창석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끌고 항상 가야지. 뭐 인생을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4명 나온 방송 좋았다고 댓글에 네. 그때 새로운 그 댓글 조합으로. 보면서 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요? 이렇게 빠진다고 굳어질까 봐. 얘기할까봐. 왜냐면 한 번은 별미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조대진하고 김여성 부른 거는 딱 그건 한 2주짜리야 데이터 코스. 그래서 부른 거지. 그게 한 달 가면요. 당장 지난주 2부는 반토막 났어요. 다운로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형이 안 나와서 감독님이 매우 실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1부 듣고 내가 안 나온 거 2부를 안 들은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댓글에 이동형 빠지 더 나왔다. 80%가 저희 안티들이야. 근데 걔들이 희한하지. 그렇게 싫어서 왜 듣는지 모르겠어. 듣지 마, 좀 제발. 아니, 근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이 작가 없어도 되겠다라는 반응부터 시작해서 뭔가 청정구역만의 또 맛이 안 느껴진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청취 소감들을 보내주셨는데, 2부에는 확실히, 그 이재용 감독님 자체가 일단 방송 내내 너무 실망을 하신 표정과 말투로 너무 슬퍼하시면서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도 안타깝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남배우만 좋아졌어. 왜? 덕분에 캐스팅 됐어 드라마. 진짜요? 오, 대박. 어디에? 여기. KBS 드라마. 아, 진짜요? 야, 우리 공중파로. 감독님 연결시켜줘가지고. 야, 무슨 역할로 나올라나? 한참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촬영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형님. 드디어. 블랙리스트 3가랑인데 지금 딴 사람은 다 KBS 출연 거부하고 있는데 혼자 출연하고 있어. 야, 대박이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어쨌든. 남녀 또 일단- 다 자기가 잘나서 저렇게 된 줄 알아. 다 내가 연결시켜준 건데. 아우, 드디어 진보의 남배우님 파이어벳이. 사인 받아야겠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남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포가 네. 전 세계 보양식 중에 짱입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그럼요. 보양식? 토코 패널. 남자 정력에 정말 좋은 게 토마토예요. 아, 진짜로. 아, 확실한 거요? 그럼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못 먹게 했어. 진짜 왜요? 너무 애를 너무 많이 낳을까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토마토가 정말 좋은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상 토마토 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출산 시대에. 그러네. 남편 생기면 토마토 많이 줘야겠네. 그래요. 말해주세요. 네, 박누리님 대리운전은 1877-7272 대리운전 앱 더불어 대리. 더불어 대리. 네. 더불어 훅훅 이런 것 같다. 더불어 대리. 분당 샤브샤브 맛집 서현역 채선당.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이번 주 빅픽처는 실패. 다대 이동 서륜맘 오창석. 사랑합니다. 공부엔 블라인드 암기왕, 애플앱 블라인드 암기왕, 광명사는 지휘팬, 국보 지휘. 이런 데 터지네요. 왜 웃었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네, 기분 좋아서. 국보 맞죠? 네, 그렇죠. 게르마늄 팔찌 목걸이는 네이버의 미다스 게르마늄, 청정구역 메모, 사은품. 청정구역을 메모하면은 사은품 드리나 봐요. 우리들의 행복한 도서관 7891 나눔 축제 부스 어린이 도서관 진행해요. 많이 오세요. 세종시 초록우산 추석 연휴 휴관이지만 인재 육성 아카데미도 파이팅. 탄갈로마 리조트 직원 전국 중고폰 매입 판매는 네이버에서 에이플박스 청정구역 메모 사은품. 네. 하트니 여성의류 부동산 분양 정보는 네이버에서 분양조합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국립중앙박물관 기간제 근무자 저희 의상실에 관심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실상에 죄송합니다. 중앙박물관에 의상실이 있나 했어. 죄송해요. 국립중앙박물관 기간제 근무자 분들께서 저희의 실상에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네. 이분 저희가 인터뷰 한번 해서 오동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팅은 썸타임, 싱글은 썸타임.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포차천국 대구동천점. 대전 노건 간장게장. 아이 반찬, 어른 반찬, 아빠 곰 반찬. 이성환. 여수 메밀빛 초계국수. 메밀빛 양평 해장국. 은경수호 사랑해.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괌사이판도 투어이브. 오창성님 커피값. 이거 저한테 왔습니까? 입금이? 10,000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페이팔로 김유상님, 권수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최욱의 풋고추,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샵, 난사쿠라다, 아산 둔포 황소야, 인스타에서 원스 마카롱, 현쌤 수학, 깽지 아빠,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상하당, 구소동 명물아구찜, MB 감옥가, 개혁군주 광종, 비보오 우회전, 아이벨르 판무 발산다빈, 고니자, 아이짱 몸매는 끝내줘요,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네이버의 픽처플레이,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증고보는 에이플박스, 해축 야화 복권빈, 해축 야화 혁키호텔, 해축 야화 호기자, 호쇼크, 재미난 걸, 대전포는 겐역시 아이뻐, 신노년 조개찜 가리비야, 에빈, 피규어는 하루 얀샵, 수원 영화동 차이나, 네이버의 돌봄 이웃 한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이 작가님이 없었던 63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남선견과와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광고, 추석 선물로 아주 좋은 남선견과 광고였는데요. 풍성한 한가위 연휴, 이제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구입에 또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남선견과에서 준비한 이 좋은 견과류 선물 세트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지, 또 은사님 등 감사의 마음 전하는 곳에 누구든 받으시면 좋아하실 선물인데요. 가격대도 저렴해서 부담도 덜하고요. 직원분들이나 뭐 관련 업체에 감사 인사자 보내기도 참 좋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크랜베리로 구성이 돼서 선물하기 아주 안성맞춤인데요. 저희도 받았는데 굉장히 고급 한지 상자에다가 신선한 이 견과류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건강을 선물한다 뭐 이런 의미로 또 전달을 해도 추석 선물로 좋을 것 같은데. 최고죠. 네, 그렇죠. At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팟캐스트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6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 선명기는 어땠나요? 별로였어요. 좀 배워. 아, 어디서 배워요, 이거? 창석이 오빠 보는 동영상에서? 그렇지. 아니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그래. 그럼 내가 알려드릴게요. 꺼져. 동서양을 망라해서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아니 저는 동양 특히 일본만 있어요. 그래요? 일본만. 일본 좋아하나 봐요. 일본에 특화돼 있군요. 일본에 특화돼 있습니다. 친일파네요. 아래 떠리는 친일파. 그렇죠. 와, 내가 나오니까 색들이 빵빵 트이잖아. 아니, 선명이와 관련해서 청취자분이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괴물탕님. 선명, 야, 이거 왠지 맨날 한숨 쉬는 것 같아서 힘 빠져요. 마치 섹시하려다가 실망하고 한숨 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막 달아오르려다가 에휴 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어때? 선명 이렇게 해야 되나? 뭔가, 일본 동영상에서 그래요? 마지막 순간을 뜻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나? 이쿠이쿠 해야 되나? 창석이 따라 듣고 또 터진다 또. 아유. 이쿠이쿠 뭐야? 몰라요. 이쿠 동사 일본어로 간다라는 뜻이죠. 간다? 가다. 네. 가다. 고라는 거죠. 고고. 고고싱. 네. 이키마쇼. 본격적 방송으로 이키마쇼.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갈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창석 더민주 한통위 부위원장 겸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장석입니다. 지난주에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우리 방송 안 하기로 결정됐죠. 안 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안 합니다, 여러분. 10월 2일 방송 없고요. 10월 9일 방송이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선물 날라왔습니다.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통령한테 추석 선물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냅다 올렸더라고요. 득달같이 또. 뭐 받았습니까? 그 대통령 참치? 선물 세트인데 안에 진도 흑미, 예. 뭐 이천 햅쌀, 예. 뭐 참기름, 가평 잣, 뭐 이런 거 잣 받았습니다. 좋네요. 네, 오곡 세트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됐고 시계 받았으니까 저 됐어요. 시계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뭐 따지는 거예요? 내 능력껏 받았어요. 왜요? 청와대 방문한 그러니까. 사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일본 예전에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한 사람 따로 배성재 줘요. 아나운서가 말도 안 되지, 받았다고 얘가. 엄청 자랑했잖아. 누구? 배성재 아나운서. 예, 그래요. 시계도 부럽다. 그 김아린 비서가 청와대 있을 때죠. 하루는 전화 와가지고 장사가 잘 지내지 주소 불러 그렇게 하길래 순간 내심 시계가 오는구나. 근데 너무 커. 시계라고 하기엔 포장지가 너무 큰 거야. 시계기엔 너무 커. 저는 여성 시계 받았어요. 형수 드렸습니까? 예, 예. 엄청 그래서 지금 좋아하셨겠다. 안 끼고 네.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아깝다고. 진열해 놓으셨군요. 저는 필요 없다고 저도 여성 어떻게 시계 좀 달라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없어요. 왜? 다음 대통령을 기다려요. 수갑 같은 거 하나 받으세요. 청와대에서 나올 수가? 이미 품절됐다고. 이거 몇몇 기자들이 그거 시계 받아가지고 팔더라고요. 몇몇이 아니고 한 놈일걸? 아, 그런가요? 몇몇이라고 얘기하고 나 싶었는데. 가서 사고 싶다. 몇몇이라고 한정 지었는데 한 명이었군요. 어쨌든 뭐. 부소장님께서는 지난주에 또 생일이셨더라고요. 네, 생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요? 페이스북에 그래요? 생일입니다. 댓글로 축하해 주세요 했는데 좋아요 한 800개, 댓글 한 300개가 달려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성대한 생일 축하를 받았네요.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이게 9월 21일이 제 음력 생일이거든요. 맞아요. 음력 생일이니까 사실 안 지내요 이날. 보통은 뭐 10월이나 11월 달 넘어가니까 안 지내는데 각종 그 뭐 마트라든가 안경점 이런 데서 축하한다고 얼마나 문자가 오든지. 신촌 유디치과에서 왔나요? 짜증 나가지고 씨.
보통 그런 데서 오거든요. 그래도 뭐 그럼 두 분 다 생일이었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네. 애인하고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네, 생일에 뭐 했어요, 애인이랑? 즐거웠습니다. 뭐 했어요? 네. 애인 만나러 갔어요, 대구에? 네. 어. 놀러 왔었습니다. 요즘 아주 재밌게 놀다 나왔습니다. 미친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랑은 미친 뭐예요? 사랑. 생일 기념으로 파마한 거요? 아니요. 그냥 원래 빠마를 했었는데 너무 잘 풀려가지고 이번에 좀 세게 해달라고 했어요. 비 맞고 온 줄 알았잖아. 비 오나 했네, 밖에. 네, 어제 해서 아직 하나도 안 풀려진 상태라서. 고급스러운 한지박스의 고풍스러운 느낌의 올 추석 선물 여러분 남선경과에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는 namsun.com입니다. 네이버에서 남선견과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였습니다. 20가지 유해 성분과 디메치콘을 안전한 성분으로 대신한 매우 순하고 용량도 많고 제작부터 판매까지 논스톱이라서 가격도 최대한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 크림이 떨어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순하고 촉촉한 아이스크림 크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몸이랑 얼굴에 그냥 다 발라도 진짜 좋더라고요. 촉촉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 아이스크림 크림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쿠팡과 EJ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이스크림 크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정진석 이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네. SNS에 가장 핫했던 그쵸.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우리나라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전 원내대표죠. 네, 전 원내대표가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막말을 해놓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어요. 국민들은 분노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이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쓴 내용은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박원순 시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민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테 가했던 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따와서 노무현의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란 말인가? 권양숙 씨와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 적폐청산 내걸고 정치 보복에 칼을 휘두르니 망나니 구판을 즉각 중단하라. 요 멘트가 큰 문제가 됐죠. 큰 문제죠 사실 엄청나게. 그러면 이명박이 안 죽였으면 김명박이가 죽였나? 이거는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 수사 털기는 먼지털이식 정치 보복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집권하자마자 강우병 파동 때문에 인기 자꾸 떨어지고 반대로 퇴임한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그쵸. 이러니까 털은 거 아니야. 그것도 국세청 총 동원해가지고 신변 잡히식 다 털어서 오죽하면 토속촌. 삼계탕집까지 털었잖아 그래. 거기다가 송기신 10만 원 있는 그 계좌까지 다 털어서 죽이기 나서 놓고는 이제 와서 그게 정치 보복이 아니 뭐가 정치 보복입니까? 근데 사실 이분도 뭐 정치를 할 만큼 한 분인데 이런 부부싸움 뒤에 부인은 가출하고 혼자 남아서 자살했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다는 거는 본인 나름대로 뭔가 계산된 게 아주 있지 않았어요? 계산됐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코너에 몰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끄집어냅니다. 일단 고인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부관 참시했고 그게 몇 번 통했어요. 통하다 보니까 이 짓거리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맞아요. 언론도 네 편이 아니고 국민도 네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그 낡은 수법을 가지고 오면 후폭풍만 역풍만 더 맞을 것이라는 걸 좀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풍이 불고 있죠. 그렇죠. 사실 정진석이 MB 정부 시절에 이제 정무수석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MB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면 나도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험해지셔야죠. 위험해지지. 정무수석이 나 몰랐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뭔가 버티기에 들어간 건 뭔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논평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게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 이제 주워 담을 수는 없고 이제 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정무수석 오늘 사실은 그 노건호 씨가 이제 검찰에 나와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더라고요. 네. 좋아요. 김경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정진석 의원 글이 올라오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사과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고 오늘 노건호 씨가 바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고소해도 검찰도 이명박 편이고 안 박근혜 받아주죠. 편이고 네. 뭐 국정원도 경찰도 다 편이니까 안 받아줬지? 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 기다려라. 박살나는 시간을. 맞아요. 몇 분 의원직을 알아서 내놓겠다고 하는데 뭐 도와드려야죠. 날아가셔야 됩니다.
똥인지 찍어봐야 맛을 알겠다면 보여주지 마세요. 네, 하태경하고 장제원도 이제 SNS를 통해서 뭐 서로 자제하라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의 물타기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물타기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어떻게든 이거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바꿔보려는